자, 논문 통계 분석의 원리와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논문 통계 분석 이게 어, 통계학이냐, 이 부분. 물론 통계학이죠.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예, 본질적으로는 같은데 너무 이렇게 통계학이 논문인 양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학도 크게 보면 뭐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자연과학 계열에도 통계학과가 있고 사회과학 계열에도 통계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말하면 이제 뭐 수리 통계냐 아니면 이제 응용 통계냐 뭐 이런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수리 통계는 정말 이거는 숫자죠. 숫자 싸움입니다. 수학이죠. 수학. 예? 수학. 우리 그 열공 김쌤은 수학을 잘 못해요. 그러나 이 여기 돌아가는 이제 뒤쪽에 잔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응용을 잘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응용 통계학 쪽으로 넘어오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의 뭐 경영 통계, 보건의학 보건의 뭐 보건의학 통계, 뭐 행정학 쪽의 행정조사,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회복지학 쪽에 사회복지학 통계, 심리학 쪽에 심리학 통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응용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이 숫자로만 따지는 수리 통계에서는 이거 좀 이상한데 하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응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응용해서 쓴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학문별로 각 학문별로도 조금씩 다르게 편하게 이렇게 하고는 있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된 변인들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회기 모형에 집어넣어 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단 말이죠. 그게 사실 숫자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실제로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개인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전부 다 명목척도거든요. 근데 이 명목척도를 더미 변수로 만들어 가지고 변수에 투입을 한다. 어떤 변수냐, 뭐 회기 모형 같은데 투입을 한다. 이게 이제 통계학 교수님들 중에 제가 실제로 이런 교수님을 한번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 안 된다 이거. 예? 이거 결과가 왜곡돼서 나올 우려가 있고 명목척도하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서척도하고는 다르지 않냐. 그러나 사회복지학 쪽에서는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명목적도 대부분이 이제 개인적 배경들, 즉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회복지는 사람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의미심장한 걸 뽑아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래? 예? 내가 아무리 수학자라 하더라도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응용통계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너무 통계학적으로 갈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런 관점에서 논문에 대해서 논문 통계 이게 어떻게 이 흘러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논리를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때 이 논리는 검증 논리죠. 검증 논리. 어떤 연구 문제 제기하는 그 논리가 아니고 검증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검증이 만약에 통계학을 썼다면 이거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냐. 자,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표본과 관련된 문제죠. 표본과 관련된 문제. 이 표본이 과연 내가 원하는 연구 대상이냐, 정상적인 사람들이 들어왔느냐에 대한 부분이 먼저 체크가 돼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들한테 대입해서 측정했던 그 도구들, 다시 말해서 설문지죠. 설문문항이죠. 이 설문문항이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 이 도구가 믿을만하냐? 이게 쉽게 말하면 재료죠. 재료. 예? 재료. 이건 대상이고, 표본은 대상이고, 도구는 재료란 말이죠. 이 재료가 썩었냐? 예?
썩었냐, 아니면 제대로 준비가 됐냐, 레시피대로 레시피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구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신뢰성, 이런 부분이 이제 검증이 돼야겠죠. 뭐 굳이 따진다면 이 타당성은 이제 이 구성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제가 뭐 항상 강의 때 뭐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문항이고, 예? 이게 요인이고, 이게 도구라면 이 체계, 예?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 체계가 타당한가라는 걸 말하는 거고, 신뢰성이라는 거는 그러면 얘네들끼리 서로 간에 큰 차이가 없냐, 신뢰적이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거를 얘네들끼리 이제 우리가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하면 얘네들은 이게 얘가 얘한테 가야 되는데 얘가 딴 데 간 거 아니냐, 이걸 보는 게 타당성이고, 그러면 얘가 다 여기 뭉쳤네, 그럼 너희들끼리는 잘 친하게 지내냐, 이게 신뢰성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도구의 어떤 그 타당성과 신뢰성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도구가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이제 이 도구를 가지고 가설 검증하기 전에 한 단계를 좀 거치죠. 일반적으로 논문에서는 이게 뭐냐면 이론적 타당성을 보는 겁니다. 이 도구에 대한 그 구성 체계의 타당성을 봤으면 이제는 이론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물론 우리가 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추론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뭐 굉장히 논리적인 연역적인 추론이 들어갔다 이거죠. 추론이 들어가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그 자체가 지금 이 과정인데, 이 문제 제기에 대한 굉장히 이론적인 타당성은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도구상으로 봤을 때 이 이론적인 타당성이 과연 계산이 되겠냐 이거죠. 이게 주로 이제 보면은 이때 상관관계를 많이 보는 거죠. 상관관계를 많이 보기도 하고, 구조방정식인 경우에는 측정 모델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야 되죠.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요 이론적 타당성을 보는 겁니다. 상관관계 분석을 주로 많이 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모형 가설 검증이 회귀 분석이라면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이론적 타당성도 보지만 동시에 만약에 이게 독립변수가 여러 가지라면 독립변수의 다중공성성의 문제, 이런 것도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중공성성이 나타났다 이러면 이거 조금 문제 있네, 빨리 모형 수정해서 다시 들어가자, 여기서 빨리 빠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 타당성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설검증하는 거죠. 이 가설검증이 뭐냐면, 가설검증이 즉 말해서 요리입니다. 요리. 예? 도구에 대한 타당성 문제는 재료고, 재료죠. 그 다음에 이 표본은 대상입니다. 대상.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고, 재료 썩었니 안 썩었니 보고, 그 다음에 3번 가설 검증을 해서 요리가 정말 맛있게 잘 됐다,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요리하고 나서 이게 가설 검증됐네 안 됐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납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뭐 빠르게 진행을 해서 좀 복잡한 감이 있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논문을 쓸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논문을 썼다가는 그거는 논문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지켜서 논문을 써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인 겁니다.